안녕하세요, 정성진입니다. 자, 오늘은 또 우리 유라 배우님 모시고 저희의 소년이 그랬다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. 거기에서 이제 독백 추천을 좀 받아보고 어떤 상황인지 또 이거를 어떻게 연기하면 좋을 것인지를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저희가 추천해드릴 독백이 뭔지 먼저 보시죠. 선생님, 네, 그러면 이 독백을 추천해 주셨을 때 네.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부터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무슨 상황일까요? 네, 이 독백은 바로 정도라는 인물의 독백인데요. 두 소년 민재와 상식에 대한 법원 심리가 열리기 바로 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. 법원의 심리가 열리기 전이기 때문에 이 형사인 두 사람인 광해와 정도의 그런 업무 이 사건에 대한 일은 전부 다 끝난 상황이죠. 이 대사를 하게 되는 이 날도 이 두 사람이 이제 업무를 마치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중국집에 왔는데 이제 종업원이 미성년자 같은 거예요. 네, 그런데 이제 늦은 시간이거든요. 늦은 시간인데 일하는 종업원이 미성년자 같아서 이제 광해가 그 종업원을 보고 이 정도에게 저 사람이 미성년자인 것 같다. 근데 이 시간에 미성년자를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광해에게 정도가 그런 광해를 보면서 또 이렇게 의욕만 앞선다고 의욕부터 앞선다, 의욕만 앞선다 하면서 후배인 광해에게 이렇게 주의를 주는 것으로 논쟁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입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대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뭘까요? 우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두 사람의 논쟁의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. 결국에는 이 정도가 광해에게도 의욕만 앞선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 이 두 사람의 논쟁의 핵심은 민재와 상식의 사건에 대한 두 사람의 견해 차이입니다.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촉법소년법이라는 것에 대한 이 두 사람의 의견 차이 역시 보여지는데요. 그 부분이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 즉 우리가 이 소년이 그랬다라는 희곡을 읽으면서 결국에 이렇게 다 같이 이르러야 하는 그런 고민의 지점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. 사실 이거를 이제 어떤 정답을 딱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. 정도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광해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캐릭터를 딱 선택을 하게 됐을 때 무조건 이 캐릭터 나랑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캐릭터를 나의 합리화를 시켜서 선택을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표현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무조건 이 캐릭터한테 올인하는 보통 이제 이 연기할 때 가장 많이 겪는 어떤 애로사항 중에 하나랄까?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 캐릭터 그래 네가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겠어, 너의 성향도 내가 뭔지 알겠어, 근데 이 캐릭터를 내가 옷을 입는 순간 자기화 돼가지고 그 캐릭터가 나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독백을 고르셨다면 이 정도라는 사람이 촉법소년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,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, 그리고 이 희곡의 이제 그 장면을 보다 보면 이 두 사람이 각자 그런 견해를 가지게 된 이유들,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 주장의 배경들이 파악이 돼요. 그래서 이 정도는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,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은 이런 정도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는지, 동의가 되는지, 그렇다면 그 견해에 동의하는 본인의 이유, 본인의 생각의 바탕은 무엇인지까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본인의 연기도 훨씬 더 확실해질 수 있고, 그리고 후에 학교에 가서 이제 질의응답이 나올 것에 대한 대비까지 철저하게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그 정도라고 하는 캐릭터, 이 씬에서 제가 바라보는 정도, 그러니까 이 씬을 딱 바라봤을 때 정도가 어떤 사람인가 아주 두드러지고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사실 광해의 말이 맞잖아요. 이 야간이 시간이 넘었는데 미성년자 같이 보이는 사람을 아르바이트를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경찰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
사람들이 살다 보면 삶에서 어떻게 다 그렇게만은 할 수 없지 않는가라는 의견도 제시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저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다 막아? 라는 생각에서 계속해서 부딪히는 두 사람의 의견 속에 나는 과연 어떤 걸 연기해볼까? 고르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여기서는. 그래서 이제 정도를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은 굉장히 좀 이 형사생활에, 오랜 형사생활에 좀 익숙해지고 나태해지고 뭔가 좀 무료하다. 이 일이 그냥 정말 형사라고 하는 자기 본업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 광해와는 정반대로 그냥 그냥 그 생활 자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, 그런 걸 좀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내추럴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네, 맞아요. 그리고 지금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이거는 든 생각인데, 이 정도라는 인물은 정말 선생님 말대로 굉장히 오랜 형사 생활을 한 사람이잖아요. 근데 그러다 보면,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광해와 같은 시절이 왜 없었겠어요. 이건, 그쵸. 네, 이건 완전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, 분명히 이 사람도 광해와 같은 시절이 있었을 거고,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사람도 그 시절에는 광해와 같이 생각을 하고 그런 의혹에 불탔을 수도 있어요. 알아, 네가 뭐 하려고 하는지 네. 다 아는데 네. 그냥 냅둬. 그냥 알았어. 맞아요. 약간 이런 느낌. 네.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, 그리고 이 민재와 상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 사람의 입장은 어찌됐든 사람이 죽었다. 그렇다면 이것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다. 우리가 할 일은 그거다. 라고 이야기하는데, 이 사람도 뭐 광해와 같은 고민을 안 했을까요? 저는 분명히 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네. 근데 물론 생각 안 할 수도 있죠. 네네. 그냥 외골수적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이 직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, 그리고 여러 가지 결정을 많이 내렸을 텐데, 그 와중에 정말 여러 가지 경험치들이 쌓였을 것 같아요. 내가 광해처럼 생각을 했다가 또 이런 변수가 생기고 이런 변수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, 저희의 의견을 종합해서 좀 살펴보자면은 이 캐릭터가 정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캐릭터 이 정도라고 하는 캐릭터의 특성이 다 드러나는 대사 같은 네, 맞아요. 그런 느낌. 네, 네. 야, 그냥 우리 일 끝났으니까 밥 먹고 또 광해가 저기에다 신경 쓰고 아니 그냥 밥 먹어. 그만해, 제발 그만해. 그냥 밥 먹고 퇴근하자. 빨리 가서. 뭐 그런 느낌? 맞아요. 그래서 정말 본인이 이 인물에 대해서 어디까지 고민하고 어디까지 생각해 보느냐에 따라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깊이가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. 그래서 열심히 고민하시면 정말 그만큼 더 재밌는 그런 표현이 나올 것 같은 대사입니다. 네. 그러면 선생님, 이제 이 대사를 저희가 생각하게 될 때 또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? 희곡 전체가, 이 소년이 그랬다라는 희곡 전체가 워낙 주고받는 대사들로 이루어진 작품이잖아요. 그쵸. 네, 그래서 이걸 독백으로 만들 때에는 그 주고받는 대사에 상대방의 대사를 모두 빼고 독백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독백의 사이사이에 상대의 반응이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인물이 다음 말을 말할 때 이렇게 상대방의 반응에 반응을 하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대사 중간중간에 상대의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를, 혹은 대사들이 있는지를 이 희곡을 보면서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. 그렇지 않으면 이 독백은 절대 잘 표현할 수가 없어요. 예를 들면 정도가 이제 종업원에게 짜장면을 시킨 후에 바로 이 정도의 대사 독백만 보시면 광해에게 왜 또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나무라는 대사로 바로 넘어가는데, 희곡에 보시면 그 중간에 이 광해가 저 사람 저 종업원 미성년자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사가 끼어 들어가 있다는 거죠. 네. 예,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그에 맞는 리액션을 하시면서 다음 대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. 지금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이 상대방의 대사를 인지하고 독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비단 이제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독백 같은 경우는 그냥 내 대사 이만큼 막 이런 게 주인데, 진짜 나중에는 이런 상대방의 대사까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 대사만 해야 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시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럴 때는 이제 또 요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거는, 여기 정도가 짜장면 들어오자마자 짜장면 죽인다고 짜장면 곱빼기 2개 한 다음에 광해가 바로 저 종업원 미성년자 같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네. 그 반응을 정도가 딱 들어왔을 때 굉장히 그래도 나태한 형사긴 하지만 형사의 그 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들어오면서 정도도 그 종업원을 봤을 거란 말이죠. 네. 뭐 선택은 또 2개가 있을 거예요. 그 종업원을 보고 나서 얘가 또 그 얘기 할 것 같아. 그래서 그 짜장면 주세요 한 다음에 하자마자 아이고 좀 냅둬 알았어 라고 할 수도 있고,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못 봤겠지. 못 보고 나서
광해가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냥 냅둬, 괜찮어 라고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,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대방의 대사를 인지하고 있으면 분석할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나뉜다는 거를 또 한번 알아주시면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죠. 네. 내가 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미리 계산이 되어 있어야 되고, 그렇죠. 그리고 그거에 따라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 요 두 개에 대한 내 리액션이 있어야지 다음 대사가 설득력 있고 풍부해지기 때문에 네. 네,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독백이 이제 쉬운 연기는 없지만 그래도 호흡을 주고받는 게 더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내가 분석한 대로, 독백에서는 내가 분석한 대로 내가 선택해서 설득력 있게 표현하면 되는데, 상대방과 주고받는 대사에서는 내가 분석한 거랑 이 사람이 분석한 그쵸. 거랑 달라. 네. 그럼 이제 그 연출님의 어렵죠.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어려움이 또 마음속에 해결이 안 될 때가 그쵸.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려움 없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요런 식일 것 같아, 이런 식일 것 같아, 미리 알았을 것 같아, 아니야 몰랐는데 반응하는 것 같아, 그거 여러분들이 편하게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특히나 이제 이 대사는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게 계속해서 반대되는 의견들을 주고받기 때문에 내 대사에서 어느 대사와 어느 대사 사이에 상대방의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는지, 어떤 대사가 나오는지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계셔줘야 되고, 또 저희가 독백을 이제 올려놓은 독백에 그런 부분들을 괄호로 다 표시를 해놓긴 했어요. 네. 네,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정확한 내용, 상대방이 이야기를 어디서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 부분에서 상대가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얘기하는지까지 반드시 파악을 다 해놔주셔야 훨씬 더 좋은 연기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셔야 합니다. 이렇게 상대방과의 대사를 통해서 자기의 대사 독백에서 이제 빌드업을 막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. 감정적으로 막 뭔가 올려야 되는 부분들. 이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, 정도가 가만히 있다 터지는 스타일 같진 않아요. 네. 이 캐릭터 특성상. 근데 그 전부터 계속 광해가 뭔가 그 어떤 열혈 형사 같은 느낌을 막 주니까 자기와 이거 결이 안 맞는 거야. 물론 어떤 그 내 부사수 같은 느낌으로 데리고 있는 거긴 한데 그 친구를 좀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을 하잖아요. 네. 근데 이렇게 해서 논쟁이라고, 아예 그냥 제목이 논쟁이라고 되어 있는데, 이 전까지 쌓인 캐릭터 간의 감정들, 이것까지 한번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면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표현해내는데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그것들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갑자기 짜장면 먹으려고 하다가 짜장면 시켰는데 그냥 종업원 때문에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안 되기 네, 때문에 그렇죠. 그 종업원이 뭐라고 사실 중요한 거 아니니까, 그 전부터 쌓아왔었던 두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에 의한 대립적인 거에서 쌓였던 것들이 터지는 구간, 네.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더 훨씬 설득력 있게 연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.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첫 번째 저희가 독백을 한번 추천을 드려봤는데요. 선생님, 여기에서도 젠더 프리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? 물론이죠. 꼭 이 대사가 남자 형사가 해야 되는 대사는 아닌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 희곡 자체가 뭐 어떤 역할이 이제 성별이 바뀌어서 들어가도 크게 이 희곡 내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대사 역시, 이 정도 대사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나는 여자인데 만약에 이런 형사의 역할에 나의 성향이 잘 맞는다. 그래서 난 이 대사를 잘 할 수 있다. 그리고 나는 이 정도의 의견에 너무 동의한다. 내가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다. 그런 분들은 이 대사를 여성분들이어도 선택하셔도 충분히 뭐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. 입시에서 캐릭터를 선택을 딱 하실 때 선생님이 전에 그 젠더 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. 이게 정말로 저희 입시에서 정말 중요한 게, 나중에 어떤 작품이 정해지게 되면은 그 작품이 원하는 대로 캐릭터를 선별할 수가 있는데, 저희는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정말로 이게 성별에 구애받지 않으셔도 돼요.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맥베스를 할 건데 레이디 맥베스가 아니라 그냥 맥베스를 하겠어. 이건 젠더 프리가 아니라 그냥 그 작품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은 지켜주셔야 돼요. 예를 들어 또 시련이야. 나 존 프락트 할 거야. 여잔데 내가 존 프락트 하겠어. 이거는 안 돼요. 이거는 그냥 안 된다라고 하기 또 좀 그런데 그냥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. 네. 어찌됐든. 근데 저도 그랬었거든요. 저 고등학교 때 존 프락터 역할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. 어울리실 것 같긴 한데 네. 이거를 이제 입시로 하기에는 조금 뭔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. 어렵더라고요. 네, 어려움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떤 선이라고 하는 거는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, 오늘 저희가 추천해드린 이 대사에서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젠더 프리가 이용이 가능하다
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젠더프리가 뭐지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전에 올려드린 영상 한번 참고해 주세요. 재밌으실 거예요. 네,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. 이 젠더프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하나 더 얹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이 대사에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작가가 이 인물을 남성으로 써놨기 때문에 처음에 이 남성들 물론 이제 이거는 외국어 희곡을 이제 외국 희곡을 한국어로 바꾼 것이고 그 번역을 하는 도중에 남자 역할이니까 아무래도 남성성이 더 실린 말투로 번역이 됐을 거예요. 네. 제가 봤을 때도 확실히 이제 여성들은 이런 직종을 가진 여성들이어도 이런 말투는 안 쓸 것 같은데 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네.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만약에 여성분들인데 이 대사를 선택하실 거면 그런 부분들은 자기 입맛에 맞게끔 불편함이 없게 네. 바꿔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너무 좋죠. 그렇게 하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번역하는 것마다 또 책이 다 달라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걱정 안 하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맞게끔 다 바꾸셔도 될 것 같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 꼭 네.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소년이 그랬다를 가지고 또 저희가 많은 얘기들을 나누게 될 거예요. 물론 젠더프리 형식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 배우분들도 분명히 사용하셔도 된다는 거 꼭 인지해 주시고요. 저희와 같이 독백 공부 또 재밌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, 선생님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